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서 정말 소름 돋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매일같이 청년들이 취업을 못해서 결혼을 안 해서 출산율이 0.6명대로 떨어졌다고 떠들죠. 그런데 이건 진짜 공포의 핵심을 교묘하게 가린 겁니다. 통계청 데이터를 자세히 뜯어보면요, 사실 지금 가장 심각한 건 미혼 청년들이 아닙니다. 어찌어찌 사랑해서 결혼까지 골인한 기혼 부부들마저 철저하게, 아주 계획적으로 단체 출산 파업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신다면 여러분이 평생 피땀 흘려 마련한, 혹은 지금 영끌에서 사려고 하는 그 아파트가 10년 뒤 여러분의 목을 조르는 가장 무서운 시한폭탄이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인구 절벽이라는 뻔한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의 통장과 부동산을 지키기 위해 당장 알아야 할 잔혹한 자본주의 생존 게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의 데이터를 보면 신기한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밀렸던 수요가 터지면서 혼인 건수는 잠깐씩 반등하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신생아 수는 한 번도 반등하지 않고 지하 안반수를 뚫고 내려가는 중입니다. 둘이 벌어서 꽤 넉넉하게 사는 맞벌이 부부, 이른바 딩크족들이 주변에 엄청나게 많아졌죠. 과거에는 결혼하면 아이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패키지 상품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젊은 부부들은 계산기를 미친 듯이 두드려보고 내린 아주 이성적이고 차가운 결론이 바로 무자녀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은 단순히 아이 키우기가 귀찮다거나 개인의 욜로 라이프를 누리고 싶어서만은 아닙니다. 그 이면에는 뼈저린 계급 하락에 대한 원초적인 공포가 숨어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 아이를 낳는 순간 부부의 경제적 계급은 최소 한 단계에서 두 단계 무조건 강등당합니다. 당장 한 명이 육아휴직을 하거나 직장을 그만두면서 소득은 반토막이 나는데 지출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죠. 특히 아이가 자랄수록 제대로 된 학군지로 진입하기 위한 부동산 비용과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게 하기 위한 사교육비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건 사실상 국가가 서민들에게 걷어가는 가장 무섭고 징수율이 높은 숨겨진 징벌적 세금이나 다름없습니다. 10억, 20억 하는 아파트를 깔고 앉아서 매달 수백만 원씩 은행 이자와 학원비로 바치고 나면 겉보기엔 번듯한 중산층이지만 통장은 텅텅 비어버리는 하우스푸어, 에듀푸어의 쳇바퀴가 기다리고 있다는 걸 지금 세대는 너무나도 똑똑하게 학습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내 피부티를 낳는 대신 파업을 선언한 겁니다. 그 파업의 대가 바로 우리 자산 시장이 거대한 지진에 직면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데이터를 하나 언팩해 보겠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와 합계 출산율 그래프를 겹쳐보면 아주 기가 막힌 데칼코마니가 나옵니다. 집값이 미친 듯이 올라가며 하늘을 찌를 때 출산율은 마치 거울처럼 정반대로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우리가 보통 집을 자산 증식의 강력한 무기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수치상으로는 결국 미래의 아이와 현재의 집을 철저하게 맞바꿔 온 것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집값이 오르면 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을 받아야 하고, 부부는 맞벌이를 하느라 아이 낳을 타이밍을 놓치고, 나중에는 아예 그 엄청난 빚을 갚느라 낳을 여력조차 사라지는 악순환에 빠진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사회 구조를 한번 노골적인 비유로 풀어볼까요? 지금 대한민국의 인구 경제 구조는 전 국민이 강제로 참여하고 있는 초대형 다단계 폰지 사기 시스템입니다. 충격적이시죠? 다단계가 무너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바로 밑에 들어와서 물건을 강제로 비싸게 사주고, 돈을 납입해줄 똑똑하지 않은 신규 영업사원이 피라미드맨 밑바닥에 계속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야 위층에 있는 사람들이 그 돈을 빨아들여 배당금도 받고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식의 사기가 돌아가는 거니까요. 그런데 지금 똑똑해진 기혼 부부들은 이 판때기를 완전히 알아챈 겁니다. 아, 내가 내 피부티를 낳는 순간 내 자식은 이 거대하고 잔혹한 국가단위 다단계 조직의 맨 밑바닥 호구 영업사원으로 자동 취업하게 되는구나. 미래 세대는 국민연금, 건보료 인상분, 그리고 천정부지로 솟아오른 부동산이라는 선배 세대의 청구서를 그 무거운 어깨로 전부 다 떠안아야만 하니까요. 이제 이게 진짜 여러분의 지갑, 통장, 제일 아끼는 아파트에 어떤 공포스러운 타격을 줄지 팩트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당장 여러분이 10억, 15억 주고 산 아파트가 가치가 있으려면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 누군가 여러분의 아파트를 20억, 30억에 사줄 비싸게 물리는 다음 타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다단계 시스템의 맨 밑바닥, 즉 신규 신생아가 증발해버렸습니다. 나중에 그 아파트를 비싸게 사줄 청년층 인구 자체가 통계상 반토막이 났는데 대체 누가 여러분의 아파트를 설거지해 줄 겁니까? 흔히들 주식이나 코인에서 고점에 물려서 떠넘기는 걸 설거지 당했다고 하죠. 이건 단순한 투자 실패가 아니라 국가 단위의 거대한 부동산 설거지 게임입니다. 더 무서운 점은 다가올 폭락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서서히 죽어가는 외곽 지역 신도시의 불 꺼진 창문을 지나 결국 살아남을 수 있는 소수의 초핵심 자산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제 앞으로 벌어질 가장 소름 돋는 하지만 피할 수 없는 10년 뒤 시나리오를 그려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망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건 지금껏 본 적 없는 극단적 양극화입니다. 인구가 감소하면 집값이 다 같이 떨어질 것 같죠? 아닙니다. 서울 핵심지, 특히 강남 3구처럼 일자리와 인프라가 미친 듯이 몰려있는 대체 불가능한 코어 지역은 전국에서 돈 싸들고 모여든 소수의 승자들, 이른바 최후의 피라미드 포식자들이 치열하게 쟁탈전을 벌이면서 가격이 하늘을 뚫을 겁니다. 반면에 그저 베드타운 역할만 하던 수도권 외곽의 애매한 신도시나 지방의 노후 아파트 단지들은 어떨까요? 거긴 불 꺼진 유령 도시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인구가 주는 순간 상표권이나 프리미엄 따위는 사라지고 오직 살고자 하는 필수 수요만 남기 때문에 외곽부터 무너지는 건 자연의 섭리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폭탄을 돌려받지 않고 통장을 껍데기로부터 방어해야 할까요? 솔루션은 아주 냉철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점검하십시오. 향후 10년 내에 가치가 희석될 외곽 지역의 아파트를 영끌해서 들고 있다면 과감하게 미련을 버리고 정리할 타이밍을 보셔야 합니다. 인구가 줄어도 가치가 유지되거나 오히려 희소해질 자산 자리를 선점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우량 다국적 기업의 주식이 될 수도 있고 금이나 비트코인 같은 대체 불가능 자본일 수도 있으며 최상위 핵심지 부동산의 지분 혁명일 수도 있습니다. 출산 파업을 선택한 기혼 부부들의 냉혹한 계산법처럼 여러분도 감성을 쏙 빼고 오직 숫자와 진입 장벽으로만 여러분의 미래를 방어해야 합니다. 국가가 여러분의 노후나 자녀의 미래를 책임져 주지 않는 투자의 시대, 부동산 불패라는 낡은 동아줄을 붙잡고 가라앉을 것인지 아니면 냉혹한 자본주의 게임의 룰을 깨닫고 갈아탈 것인지는 오직 여러분의 판단에 달렸습니다. 지금 다가오는 이 인구 절벽의 파도를 원망만 하지 마시고 역으로 이용해서 자산을 재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데 통찰이 되셨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경제분석 라운지였습니다. 다음에도 날카롭고 유익한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